스포츠 1타 강사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머니볼. 네, 이번엔 스포츠 소식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이형 스포티비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역시나 우리 지역 프로팀 순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먼저 저희가 준비한 순위표는 바로 KBO 리그입니다. 아니 이형 위원 볼 때마다 네. 점점 벌어집니다. 기아 타이거 좋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반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 주중 시리즈에서는 2승 1무 하나 상대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주말 시리즈 기아와의 홈 시리즈에서 3전 전패를 당하는 바람에 지금 순위가 3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 예. 기간 동안에 삼성이 또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이랑 순위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NC 다이노스가 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밑에 추격하고 있는 팀들을 보면요. 두산과 LG가 4경기 그리고 4경기 반차, SSG 랜더스도 4경기 반차인데 이게 자칫 미끄러지면요. 이번 주 거의 6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NC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6위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NC가 최근에 또 박민우 선수도 부상당하고 맞습니다. 카스타노 선수도 팔꿈치 부상으로 빠지면서 부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만 잘 넘긴다면은 NC가 순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서울 원정 6연전 키움과 LG의 맞대결이 각각 기다리고 있고요. K리그2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경남FC인데 현재 순위가 11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경남FC가 다시 연패의 늪에 빠진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2경기가 있었거든요. 석화탄 신일의 안양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0대1로 패배를 하고 말았고요. 19일에는 또 홈에서 김포를 상대했는데 1대3으로 패하면서 지금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금 3연패 기간 동안에 득점이 2득점밖에 없고 실점이 무려 6실점이나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수 밸런스가 다소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 김포와의 경기에서는 박동혁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서포터들에게 야유를 받고 서포터들과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대담을 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박동혁 감독이 3연패를 했으니까 당연히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기에서 반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모레 창원으로 이제 안산을 부릅니다. 안산은 또 1라운드에서 맞대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승리로 좀 분위기 반전을 꾀했으면 하는 경남 FC입니다. 자, NC 다이노스 이야기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게 2위를 잠시 허락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3연전이 선두 기아와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선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쩌다 패가 기록됐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NC가 주중 하나와의 시리즈에서 2승 1무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홈으로 돌아와서 기아를 상대했기 때문에 1위까지 노려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3전 전패를 당했고요. 그 3연전에서 이제 17득점을 올리고 16실점을 했어요. 비슷했네요. 네, 아니죠. 7득점을 하고 16실점을 했습니다. 네. 17이라고 들어서 7득점이었군요. 네, 그 시리즈 동안에 타선이 아무래도 박민우 선수가 빠져 있다 보니까 2할 2푼 3리에 2홈런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특히나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아쉬웠던 시리즈였던 게 득점권 21타수 3안타에 그쳤어요. 그리고 NC가 자랑하는 선발진도 카스타노가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14이닝 동안 선발이 9실점을 하면서 좀 부진을 했습니다. 예. 김시훈, 이재학, 이용준 선수가 차례차례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었고 3차전 이용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데니얼 카스타노가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깜짝 투입이 됐는데 또 깜짝 호투로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회 초 정균이 마지막에 결승포 하나를 허락하면서 3연패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9회 이우성 선수가 네. 결승 홈런을 치면서 기아의 또 장현식 선수가 승리 투수가 그러니까요. 되는 예. 또 NC 팬들에게는 가슴 아픈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예, 잠시나마 창원 NC파크가 좀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소리 없는 이우성의 결승포로 1대2 패배를 하면서 3연패 늪에 빠진 NC 다이노스입니다. 물론 144경기 시즌 일정 중에서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투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부상병동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5월에 NC 흐름을 좀 좋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스타노가 지금 팔꿈치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아무래도 카스타노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데려올 때부터 약간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강인구 감독은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에는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NC 마운드에선 특히나 이 선발 투수의 내구성이 약간 부족하다면 그게 참 매번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뭐 그때마다 또 깜짝 선발 자원이 등장은 합니다만 강인권 감독은 카스타노 본인 몸 상태를 봤을 때 다음 등판을 할 수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일단 훈련하는 모습이나 불펜 피칭 등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하고요. 언론에서는 이번 주 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와의 3연전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패 3연패 늪에 빠졌는데 이때 이제 NC 다이노스 출신 선수들이 여러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우성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2018 시즌 잠시 있었고 장현식 선수도 있었고 나스타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성범 선수도 기아 소속으로 NC 상대로 홈런 치면서 예. 친정팀에게 비수를 박았는데 그래도 시리즈 중에 지역 사회에 아주 선행을 하고 갔더라고요. 이제 지역 초등학교 팀에게 이제 야구 용품을 건네주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나성범 같은 경우에는 NC의 또 창단 멤버기도 하고 2020년 NC의 첫 우승을 함께한 선수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나성범 선수도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나성범 선수도 이 지역을 아직까지 잘 챙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C 다이노스가 본인 마음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고향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정재군이 태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잊지 못할 텐데 이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평생의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의 또 선행이 이어지면서 또 리그 흥행의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팬들의 양산을 낼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시즌 운영하면서 팀 성적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NC 기아가 보면은 계속 어쨌든 개막 이후에 수위권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 상권 자체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NC파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그리고 커피 전문 업소 같은 곳이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NC파크 개장 이후에 2019년 대비해서도 11%가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도 45% 증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 시즌의 평균 관중이 7,853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NC가 24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26만 6,348명, 평균 11,0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난 시즌보다 흥행이 확실히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19년 대비 2023년 지금 야구장 인근 상권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확실히 좀 창원 NC파크가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장 시설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말에 창원 NC파크 매진 사례도 늘고 있고 그때마다 어쨌든 좀 역동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이런 영향까지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무대에서 빅리그 팀들은 관중 유입을 위해서 어떤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지역과 협업을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경기마다 각종 이벤트가 펼쳐지는데 각종 이제 대중문화 결합을 해서 이제 특별한 뭐 스타워즈 데이를 한다던가 예. 뭐 헬로키티 데이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어서 지역 학교들을 초청해서 이제 경기를 같이 보는 그런 이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곳 창원 지역이 또 군부대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제 해군사관학교도 있고 예. 그런 군인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같이 경기를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그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하러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팬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모습이 나오죠. 네, 앞서 저희가 이영 위원의 말씀 들을 때 화면으로 아마 NC파크에서 파는 먹거리인 것 같아요. 예, 볶음밥을 보여드렸는데 맛있겠네요. 여러분도 배고프시면 그리고 그 맛이 궁금하시면 창원 NC파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팩트를 좀 체크하고 가야겠습니다. 3, 4주 연속인 것 같은데요. 점괘가 다 틀렸어요. 네. 그래서 또 이거 틀려야 재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인 것 같고요. 이번 원정 6연전 잘 맞춰야 됩니다. 서울 원정 6연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키움과 고척에서 3연전이 예. 있고 그 다음에 또 LG와 잠실에서 3연전이 있거든요. 지금 부상자가 좀 있긴 한데 카스타노도 주말에 복귀를 하고요. 키움 같은 경우도 지금 10경기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로
부진하고 있고 올 예. 시즌 키움 상대로는 2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키움 상대로는 일단 위닝 시리즈를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LG가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LG 상대로는 2연속 루징 시리즈를 당했기 때문에 네. 또 주말에 카스타노가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2연속 루징 시리즈를 서력하는 시리즈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창원으로 돌아와야 또 주변 상권도 또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영 위원의 점괘가 맞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남자 축구 대표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경질 이후에 이제 새 국가대표팀 사령탑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난항이거든요. 그래서 황선홍 임시 감독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임시 감독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6월에 싱가포르와 중국 그 두 개의 A 매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감독 선임을 빨리 하면서 그 두 번의 A 매치부터 맡기려고 했는데 예. 결국 외국인 감독 선임의 난항을 겪으면서 국내 감독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됐어요. 김도훈 감독이 일단 선임이 됐습니다. 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 국가대표의 스트라이커 계보로 있는 또 전 선수였기 때문에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김도훈 선수가 이곳 통영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지역 인물로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영광 이제 감독을 선임이 되는 영광을 또 안게 됐고요. 지난 울산 현대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이 많을 거예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 현대를 맡았었는데 이제 데뷔 시즌에 FA컵을 우승을 했고요. 2020년 마지막 시즌에 AFC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했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울산 현대 팬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매니지먼트가 다소 떨어진다 보니까 선수들과의 이제 불화도 좀 있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감독을 맡아줬다는 것만으로도 김도훈 감독의 선택을 좀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네, 정확한 그 표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시 마시 감독인가요? 그렇죠. 마치 감독. 아무튼 그 감독도 원래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가 캐나다 감독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기네슈 감독 에프소울 전 감독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뭐 루머가 또 떴잖아요. 지금 뭐 선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루머가 아니라 오보였군요. 예, 오보죠, 오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이건 오보다라고 단언을 했고요. 예. 정몽규 회장이 기네슈 감독이 너무 늙어서 아, 뽑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 기네슈 감독이 71살의 노장 감독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백시타시라는 그 튀르키의 명문팀을 맡아서 우승을 시키기도 했었고요.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의 트렌드도 잘 읽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고 이제 거부한다는 거는 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예. 이제 제시마 씨가 1순위, 2순위로는 이라크 감독인 지금 헤수스 카사스라는 감독을 2순위로 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감독은 이제 이라크 감독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라크보다 축구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감독을 데려온다.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 축구 수준에는 맞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기네슈 감독이 계속해서 한국에 애정을 보이고 있음에도 선임하지 않는 이유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축구는 여전히 좀 좋은 소식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무리 이야기는 우리 지역 꿈나무들 얘기인데요. 황금 사자기 대회 이제 고교 야구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 팀들이 좀 출전해서 좀 어떤 결과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황금 사자기에 경남 지역 팀들이 5팀이 출전을 했거든요. 예. 마산 용마고, 양산 물금고, 그리고 마산고, 거제 베이스볼 클럽, 밀양 베이스볼 클럽이 출전을 했는데 마산 용마고가 가장 기대를 많이 받았던 팀이었거든요. 예. 특히나 전에 저희가 차승준 선수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차승준 선수가 지난 경기고와의 1회전 맞대결에서 이제 4타수 무안타에 그치면서 아하. 팀도 4대6으로 지면서 1회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예. 마산고 같은 경우에는 1회전에 순천 효천 클럽을 이기면서 2회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내일 12시에 부산고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죠. 예. 부산고와 2회전에서 맞붙게 되고 양산 붉은고도 1회전에서 백송고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내일 2회전에서 청원고를 만나게 돼요. 예. 그리고 거제 이제 베이스볼 클럽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천안 CS를 상대로 5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2회전에서 오늘 강릉구와 맞대결을 펼쳤거든요. 아쉽게
0대 9로 7회 콜드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교야구 중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팀들이 올라오면은 약간 좀 걱정이 됐던 게 표정이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매번 원정 경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전국대회가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펼쳐지거든요. 이제 목동과 신월구장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마산에서 서울 올라가서 원정 경기를 펼쳐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숙소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어린 선수들이 원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부담감을 많이 느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지역 야구 대회가 많이 없어진 게 아쉬워요. 주말 리그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뭐 무등기 같은 그런 대회도 그러네요. 있었고 예. 이제 그런 지역 대회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남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전국 대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제 실력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은 좀 고교야구 쪽에서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 우리 지역 팀들 좀 분전을 해줘서 좋은 성적 일궈냈으면 좋겠고요. 자, 희영동자의 촉을 다시 한번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희영동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결국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 지금 보면 외국인 감독 선임하지 않고 국내 감독 선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뭐 근거가 부족한 팬들의 추측일 테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차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내 감독이 될 것이다. 혹은 외국인 감독이 될 것이다. 네, 일단 지난 황선홍 임시 체제 때부터 황선홍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채택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저는 이번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김도훈 임시 감독 선임하면서도 외국인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유럽 리그 끝나고 또 유로 2024도 끝나고 파리올림픽도 끝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거 끝났을 때 감독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좋은 후보들을 이제 잘 컨택을 해서 데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굵직한 축구 대형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또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좀 파악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비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